결과, 유행.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와, 스카프네요. 올가을에 유행한다고 해요. DMC도 멋쟁이가 되어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2. 풍씨, 안경 바꿨어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올해는 화려한 게 유행이라고 해서 하나 샀어요. 3. 미용실에 가서 머리색을 바꿀까 해요. 또 염색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머리 상하겠어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남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남자도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서 팩을 좀 사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골라줄까요? 2. 반씨, 머리 잘랐네요. 아, 요즘 짧은 헤어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와, 잘 어울려요. 이제 여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네요. 3. 장례식에 가니? 왜 검은색 넥타이를 했어? 어두운 색이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별로야? 유행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걸 해. 지난번에 산 넥타이도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니?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올가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까? 글쎄, 작년에 유행했던 게 계속 유행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헤어밴드가 대유행이었지?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하고 나오면서 헤어밴드 열풍이었지. 기억난다. 나도 그 화려한 헤어밴드를 샀거든. 너도 그 헤어밴드를 샀다고? 내 헤어스타일에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사고 나서 후회했어. 내가 하니까 헤어밴드가 아니라 왕관 같았어. 그래. 내 생각엔 너는 장식이 없는 깔끔한 헤어밴드가 어울릴 것 같아. 맞아. 다행히 올해는 빨간색, 노란색 같은 단색 헤어밴드가 유행인 것 같아. 잘 됐네. 드디어 너한테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유행을 하는구나.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진짜 패션 리더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액세서리 하나로도 새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옷에는 신경 쓰면서 액세서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진짜 멋쟁이들은 액세서리 하나로 멋지게 변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여름에는 눈에 띄게 크고 화려한 디자인의 액세서리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액세서리 하나 구입하셔서 올여름 패션 리더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패션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멋지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평소에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입으신 한복을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어요.
한복의 색과 선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른 옷보다 한복이 제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 한국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신 건 어머니 덕분이군요. 선생님의 패션쇼는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패션쇼 마지막에 나오는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인상적입니다.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제 생각에 색동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들에게서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한복을 제 패션쇼의 마지막에 등장시켜 봤어요. 네,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고 계신 디자이너 김영숙 선생님. 앞으로도 멋진 디자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과 집안일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평소에 집안일을 좀 하세요? 명절에만 어머니를 도와드려요. 평소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2. 혼자 사는데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청소를 자주 하나 봐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자주 오셔서 청소를 해주세요. 3. 청소기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아요? 로봇 청소기 어떠세요? 그냥 켜놓으면 알아서 청소를 하니까 맞벌이 부부나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전 요리는 좋은데 설거지는 너무 싫어요. 밥 먹은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거든요. 맞아요.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안 하면 미루게 되고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는 밥을 먹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요즘에는 한국 남자들도 집안일을 많이 돕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네.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을 많이 돕지만 나이 든 분들은 거의 안 하세요. 저희 집을 봐도 그래요. 저는 많이 하지만 아버지는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럼 아버님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하세요? 그렇진 않아요.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청소기는 돌리세요. 3. 집에 먼지떨이랑 빗자루 있어요?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왜요? 주말에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도구가 없어서요. 걸레는 필요하지 않아요? 걸레는 헌수건으로 만들면 돼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배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힘들어 보여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 왜요? 남편분이 안 도와주세요? 남편도 바빠서 잘 안 도와줘.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집안일하고 아이 챙기다 보면 밤이 되니까 평일엔 거의 쉴 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피로도 쌓이는 것 같아. 선배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집안일은 남편하고 분담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자기 정도면 많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안 하기도 하고.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한국 남자들도 집안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다 그렇진 아닌가 봐요. 우리 남편처럼 아직도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통계청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남편들의 가사 분담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지러운 것들만 치우는 정도죠.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시키는 것만 가끔 해요. 청소 같은 거요. 20대부터 40대까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가사에 얼마나 참여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20대의 경우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은 컸지만 실제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종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대가 미혼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또한 지금의 20대들이 대부분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맞벌이를 하니까 같이 안 하면 집안일이 너무 많죠. 30대의 경우 남녀 모두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40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실제로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매우 적었습니다. 가사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조언입니다. KBT 김수영입니다. 삼과 감정.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첫 월급 받은 거 축하해요, 풍씨. 한 통 내세요. 고마워요. 첫 월급을 받아서 저도 너무 기뻐요. 제가 한 통 낼게요. 2. 풍씨, 무슨 일 있어요? 우울해 보여요. 사실 어제 여자친구와 심하게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요. 여자친구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3. DM씨,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도 취직이 안 됐어요. 너무 괴로워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풍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전에 신청했던 장학금을 받게 됐거든요. 잘 됐네요.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2. 남씨, 여기에서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여기는 제가 우울할 때 자주 왔던 곳이에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자주 왔어요. 그렇군요.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괜찮네요.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3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번 학기 한국문화 수업에서 30분짜리 발표를 5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 발표할 때마다 준비하는 데에 일주일이 걸려서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번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 나니 발표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발표하는 일이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주일 정도 준비하는 동안에는 힘들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날부터 불안하고 긴장이 돼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발표하는 동안에는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발표를 마치고 나서 발표를 잘 해냈다는 생각에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5번이나 겪고 나니 이제는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김진호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김진호 씨의 노래는 시내 어디에서나 들을 수가 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자신의 노래가 들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처음 길거리에서 우연히 제 노래를 들었을 때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김진호 씨는 유명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편인데요. 노래를 그만두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노래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다른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지 않는 생활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시 가수 생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가수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을 했었나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팔았던 적도 있고 학원에서 노래를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 김진호 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